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울산에서는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지지 여론과 함께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지역 광역 기초의원들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KTX 역세권 땅 문제에 대해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 지역 광역 기초의원 49명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울산 출신의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시구 의원들의 지지 선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당의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화합, 나아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능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지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KTX 역세권 땅 문제와 관련해서는 7대 시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3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나온 부분도 없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엮어가고 만들어가고 없는 얘기를 해간다는 게 사실은 저희는 당황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땅 문제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로 노선은 휘어서 김 후보의 땅을 통과하고 송전선로는 비켜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땅 문제와 관련해 39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김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당시 측근이나 형제들 관련 비리건이었지 땅 문제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규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고 김기현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걸, 김주홍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이성걸, 김주홍 예비후보는 어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갖고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걸 울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남구 달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과 교육청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 교육의 현안을 풀고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일부 청년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 향상에 교육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성걸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상헌 국민의힘 남구 갑 청년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상현 예비후보는 옥동과 신정 4동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지역 내 노후주택과 오수관 문제, 순찰 강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대 등을 추진해 여성과 아이들,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최덕정 전 남구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여야 모두 오늘까지 후보자를 접수한 뒤 공관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울산 지역 선거인 수가 26,73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농협 선거인 수가 19,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4,327명, 수협 3,00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소는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에 1개씩 모두 22개가 설치됩니다. 선거인들은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격리자 특별수요소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전세 사기와 마약 사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연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울산경찰청은 전세 사기의 경우 지난해 특별 단속을 통해
186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한 데 이어 오는 7월 24일까지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220명을 검거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연중 강력한 단속도 이어갑니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3명을 구속하고 2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로 6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시립교향악단은 지난 24일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첫 곡으로 연주된 슬라브 행진곡을 두고 일부에서 러시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곡이어서 선곡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선정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시립교향악단은 공연할 전체 곡목 등은 이미 지난해 편성됐으며 첫 곡인 슬라브 행진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시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연주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이념 등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연주를 보여주는 소임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그린 모빌리티 관련 업체 10곳 중 4곳은 미래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그린 모빌리티 관련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가 미래 친환경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관련 제품 개발 생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7%가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자금 부족을 제외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45%가 자체 연구개발 기술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울산상인은 울산의 그린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미래차 산업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업계의 위급성 인식과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경기 전망지수는 80.5로 21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 1월 이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은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본부는 고금리와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일상회복 기대감 등이 서비스 업종 체감 경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 조선업 원하청 업체들에게 이중구조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었죠. 그 이후 20여일 만인 어제 조선업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개사 원하청 대표와 전문가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되고 수차례 현장 방문과 실무 논의를 거쳐 드디어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원청이 적정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임금 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수준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제3자가 중개하는 에스크로 결제를 활용해 임금 체불을 막는다는 합의 내용도 포함되는 등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 27개가 마련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첫 모델임을 강조하며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조선업, 나아가 우리 노동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도 적극 화답하겠습니다. 김두겸 시장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며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울산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기업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는 그 자체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뒤에서 뭘 요구하는지만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따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되겠다. 조선오사 원하청 대표들은 조선업 제도약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 공단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새로운 물결을 맞은 이 시기에서 한국조선업이 한층 더 발전하고
또 구조적으로 또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조선업이 원화청이 구분 없이 최대한 협업하면서 생산이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 1등가는 다시 한번 그런 중공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업종에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이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재경 울산향후회 신년 교례회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회가 울산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기준 재경 울산향후회장은 울산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울산시와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희연 아티포트 대표와 박봉수 SOL 운영 총괄사장, 서울숙 영흥식품 대표와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이 자랑스러운 울산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지역세랑 상품권 발행액이 7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라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울산시는 추경마다 울산페이 예산을 편성해 발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동결해야 한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감면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10년 만에 생산직을 공개 채용하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두 번째 신입사원 상시 채용에 들어갑니다. 현대차는 연구개발과 제조 생산, 전략 지원 분야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학사나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올해 8월 졸업 예정자이며 현대차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온라인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건설을 위한 종갓집 정책자문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구청 대회의실에서 종갓집 정책자문단 출범식과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갓집 정책자문단은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위원 39명 등 모두 4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민선 8기 중구청에 각종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구청이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을 받기 위해 본격적인 인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올해 안전도시 협의회를 개최하고 손상 감시체계 운영 방안과 협업체계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8년 울산시에서 유일하게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아 5년 차인 현재 재공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공인 절차는 오는 8월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의 예비 심사와 1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본심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시도별 1명에게 주어집니다. 재선인 김 의장은 제8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의정 모니터링 제도 강화를 통한 의정 활동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공채 의무 매입 면제 범위가 기존 1000cc 미만에서 1600cc로 확대되고 지자체와의 계약 체결도 기존 100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까지 면제 범위가 늘어납니다. 울산시는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채 의무 매입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용 일회용품 안정성 검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일회용 컵과 도시락 용기, 수저와 빨대 등입니다. 울산시는 100건을 수거한 뒤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압류와 폐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